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뭐냐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교과서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상을 접근하는지 아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UN 교육과학 문화기구인 유네스코라고 뭐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56년에 문해력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최소 문해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것은 기능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소 이제 문해력은 기본적으로 아주 이제 읽고 쓰는 초보적인 단계의 문해력을 이야기하고 기능 문해력은 어떤 상황이나 맥락 그런 안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메타 기능적이 있죠. 예, 메타 인지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먼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나누는지 밑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 밑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읽을 책을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 예상하기. 이거는 추리입니다. 추리.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읽을 책을 정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학생이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안 되죠.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뭐를 하면 이 내용을 어떻게 추리하느냐. 이거와 연결되죠. 일단 책을 정하면은 읽을 책을 정하면은 읽을 이제 책을 정하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표지와 관련된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읽을 책을 정했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책이 쫙 놓여 있는데 읽을 책을 정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서관이나 다른 데서 서점에서 읽을 책을 정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와 그림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은 내용을 예상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용은 내용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읽을 책은 이거와 관련되는 거죠. 읽을 책을 정하는 순간 표지와 그림을 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읽을 책 정하기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목 보고 추리하고 그림 보고 추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이죠. 두 가지예요. 제목, 표지에 나타난 제목 보고 내용 추리하고 그림을 가지고 내용을 추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렵죠. 고등학교에서도 뭐냐면 시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 제목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성탄제라는 시가 있습니다. 성탄제. 성탄제를 쓴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일단 제목만 가지고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만나는 시는 김종길 씨의 이제 성탄제를 주로 만나게 되죠. 그다음에 뭐 성탄제는 그 김종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시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흔치는 않죠. 자, 그러면 성탄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성탄제는 낱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제 낱말 뜻이 뭐죠? 여기서 성탄할 때 성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탄은 탄생을 말하죠. 제는 어떤 축제, 제는 축제할 때 축제를 말하는데 뭐 이건 일본식이라 가지고 일본식이 가지고 있는 제는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은 쟤는 잔치에 가까운 거예요. 제사와 잔치는 좀 다르죠, 한국에서는. 그래, 문화적인 차이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쟤는 카니발에 가깝죠. 축제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쟤는 성탄제 할 때는 약간 이제 기념일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예수 탄생 축제, 기념일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무난하죠. 그러면 예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낱말 뜻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추리를 해보면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예를 볼게요. 예수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자, 첫째 뭐냐 하면은 우리를 이 내려온 이유가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왜 희생을 하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희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구원인 거죠. 자, 다시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무엇을 다루느냐? 사랑을 다루어요. 그 다음에 희생을 다루고, 그 다음에 구원을 다루는 거죠. 이렇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읽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책 내용을 간추리고, 이 간추린다는 것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요약입니다. 요약. 그다음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단계가 내용을 간추리는 거예요. 이거 요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두 번째가 뭐예요? 토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하기. 이 3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간추린다는 말 자체가 어느 정도 독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그냥 뭐 표지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책은 뭐가 있냐면 낱말이 있고 그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낱말을 혹은 문장 등을 읽고 독해를 해서 내용을 추리하고 그림을 보고 그 내용을 추리하는 것 자체가 독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대충 공부를 하는데 따져서 공부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내용을 간추려도 실제로 쉽지는 않죠. 제가 말하는 것을 간추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 정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책 읽기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여러분 이제 대충 보면 아시지만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이쪽이 왼편이. 그 다음에 이게 2단계죠. 이게 이제 3단계입니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크게 4단계로 나눠졌는데 이 앞부분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눕시야 하는 그 단계고,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단계가 되는 거죠. 이 책 두 페이지도 이런 단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보세요. 이제까지는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경험하고, 이 경험이죠. 책과의 이제 관계짓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경험 세계와 내 바깥에 있던 책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은 구성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읽기 방법 정하기예요. 읽기 방법 정하기. 요건 약간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2단계에서 책을 이제 읽어야지 간추리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데, 읽기 방법을 정한다는 것은 이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것과 직접 관계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도 이 부분에 오면 읽기 방법 정하기 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책 읽기, 이것을 이제 따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연결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책 읽기, 이게 상위 개념이고, 읽기 방법 정하기, 이게 하위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 상하 관계, 상위 개념, 하위 관계가 위상이 맞지 않죠. 이렇게 이 교과서 잘못 쓴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결국은 경험과 관련지어 책 읽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험과 책과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책을 끝까지 읽고 중요한 내용이나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두 가지죠. 첫 단계는 끝까지 읽은 후에요.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나, 이게 첫 번째죠, 이거. 중요한 장면이에요. 인상 깊은 장면. 중요한 내용이나 인상 깊은 장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중요한 내용은 객관적인 것이죠. 말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굉장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인상 깊은 장면은 뭐예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나 중심이죠.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상이 깊은 거죠. 그러면 읽는 사람에게 인상이 깊다는 말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개인의 경험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시겠죠? 네. 이게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 다시 말해 책과 나, 이런 게 구분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은 지 12분 17초 1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냐면 글을 읽으면은 간단하게 지식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지식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그 지식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거나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자체가 잘 읽으면은 많은 방법과 지식과 사고 체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방금 이 두 페이지를 읽는 데는 실제로는 몇 초가 걸리지 않죠. 2, 30초면 충분히 다 읽어요. 근데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꽤 많은 시간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죠. 예를 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한 개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뭐 약간 예를 간단하게 들어도 보통 15분에서 한 30분은 걸립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시 한 편을 강의하면 보통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강의를 합니다. 좀 어렵거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시는 제가 한 4시간 정도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되게 어려운 시는 6시간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문제는 6시간 하면 뭐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거기서 하는 것은 시를 해석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지, 그 시에 나타난 어떤 해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보통 이런 것은 그냥 슥슥 읽고 넘어가면은 15초 내지는 1분이면은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상당히 이제 사실 고민해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이거 자체가 가치나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의미 있는 행위야 하고, 이 강의를 보는 사람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간단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 도움이 돼야 되죠. 그냥 간단한 흥미로 끝나는 강의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그 댓글을 달아주세요. 주시고 저도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